제가 예전에 이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무려 한 2년 전에 지금 구매대행이나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뤘던 영상인데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가지고 2024년에도 이커머스 시장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구매대행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사입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그러니까 생판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다 해소시켜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2024년 버전 이커머스로 돈 벌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이 리스트입니다. 자, 처음에 해외 구매 대행 시작할 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은데 실제로 얼마 정도 돈 들고 시작할 수 있나요? 본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해도 되나요? 부업으로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뭔가요? 지금 알리랑 테무 이런 것들 들어오는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2024년에도 여전히 예전에 얘기했던 그 전략대로 가면 되는지, 그리고 구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사입도 겸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식재산권 침해로 고소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요?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벌 수 있을까요? 퇴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연히 저는 구매 대행으로서 이제 유튜브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커뮤니티나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냥 해도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커머스 경험이 없는 사람은 너처럼 잘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지 않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난달에도 지지난달에도 제로부터 시작하셨던 분들,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나서 어땠는지 그런 것들 기준으로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게 난이도가 얼마나 높아졌고 실제 노동 대비 얼마나 돈이 벌리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까놓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입 판매보다는 돈이 훨씬 안 들어갑니다. 한 0.5배에서 1배 정도 자금을 들고 있으면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한 달에 1, 200 정도 벌려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나요? 여기부터 답변을 드리자면요. 일단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요, 마진율이 그래도 20% 초중반대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싶으면 매출액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와요. 구매대행업자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이제 사업을 합니다. 신용도가 그래도 평균 정도 나오신다면 대부분 한 달 동안 카드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500만 원 정도는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카드를 들고 이제 자금을 좀 융통을 하는데, 자, 매출 1000만 원이 발생하면 오픈마켓 21번가,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G마켓 이렇게 주로 5군데를 활용을 해서 판매를 일으켜요. 그러면 정산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자, 고객분이 주문을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발주가 들어가고요. 그 물건이 고객분에게 도착할 때까지 약 한 2주 정도 걸린다 보시면 돼요. 2주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고객분들이 물건을 받고 구매 확정을 대부분 안 누르잖아요. 그럼 안 누르면 한 7, 8일 정도 뒤에 자동 구매 확정이 대부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3주 정도가 걸리죠. 근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 대금을 구매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금이 카드 결제는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결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쿠팡 같은 경우는 구매 대금의 30% 조금 넘게 거의 60일 뒤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이 1000만 원 정도 나오면 쿠팡 때문에 몇십 프로 정도는 좀 묶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한 달 동안 카드 쓸 수 있는 한도가 한 500만 원 그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 한 2, 300만 원 또는 좀 넉넉 잡아도 그래도 한 6, 7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매출 1000만 원 정도는 구매대행 안에서는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사입 같은 경우는 매출 대비 2배에서 3배 자금을 들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영상 올렸던 것들 있잖아요. 자, 이 영상들이 이제 저희가 사입을 판매하면서 한 60일간 매출 1억 가까이 나온 프로젝트인데 통장에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고 앞으로 더 팔려면 또 통장에 1억 정도를 세팅을 하고 시작했는데 돈을 또 더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좀 더 깊게 다룰 건데, 사입 같은 경우는 그 정도를 들고 있어야 그 매출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단점이 구매대행이랑 사입이랑 너무나 큰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구매대행이 저는 여전히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자금적인 부분이나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실력 부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제 구매대행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노동 강도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컴퓨터라는 이 업무 자체는 이제 높습니다. 물론 여기서 세금 떼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논외로 하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들어가는 비용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굳이 고정비라고 따지면
이제 프로그램 한 25만 원 정도. 뭐 전기세, 그다음에 뭐 사무실은 대부분 처음에 안 쓰니까요. 뭐 스터디 카페 하신다면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들 거고요. 그 정도 들어가고 대부분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를 수익을 달성하기까지의 기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업로드한 날짜로부터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이익은 최소 한 2개월, 3개월은 정도는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넉넉하게 6개월 정도까지도 잡으셔야 돼요. 좀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준점 자체가 나는 6개월 정도는 여기에 한번 매진할 수 있어. 야, 이런 마인드로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부동산 공부할 때도 한 1년 정도 하니까 이제 좀 책이나 강의에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좀 와닿는데 라는 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부동산도 그 정도인데 현금 흐름이 바로 이루어지는 이 커머스 사업도 6개월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여러분들 사업 운영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근데 이 기간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쏘는지가 결국 더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월 2천만 원 버는 자영업자의 루틴 이거를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시간을 정말 알차게 쓰는 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렸거든요. 이때는 구매 대행도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제가 1대1 컨설팅 같은 것도 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정말 쪼개고 알차게 해야 아웃풋이 나오는 게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구매대행 시장에 뛰어든 지 거의 이제 3년에서 이제 4년 넘어가는 시점인데 예전보다 지금 달라진 거는 물론 당연히 경쟁자들도 많아졌고 그 기술들이나 이제 이커머스 쪽이 사실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광고 기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을 선정하는 법 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너무 더 이제 고도화되고 발달되고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뛰어들기 어려운 거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3, 4년 전에 비하면 지금은 한 1.5배 정도는 노력을 쏟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본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해도 될까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잘못하면 본업도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이런 케이스거든요. 저는 이제 부업을 한 달 반 정도 거치고 본업으로 전향한 케이스인데 회사에 근무하는 시간 사실 이걸 회사 몰래 한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집중도도 엄청 떨어지고요. 그리고 왠지 이거 회사에서 들킬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집중도가 되게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알차게 써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분들에게 확실한 동의를 얻었어요. 내가 3개월 정도는 완전히 집중해서 여기에 한번 빠져가지고 본업으로 바꿀 테니까 동의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 활용했고 저녁 시간 활용했고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쓸 수 있었고요. 그리고 퇴근하고 거의 4시간 정도를 쓸 수 있었고 그게 이제 총 6시간이 되잖아요. 그 6시간을 정말 알차게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본업이랑 거의 마찬가지일 정도로 시간을 많이 쏟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게 회사에서 혹시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4대 보험을 주고 이제 고용을 하지 않는 이상 한 달에 순이익이 한 350만 원 넘어가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내야 되는데요. 본인 명의로 하셔도 회사에서는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자기 집 주소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셔도 본인 사업자로 내시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또는 그게 힘들다면 그냥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거 직접 가진 않아도 그냥 주소만 빌리는 개념으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주고 이렇게 계약해서 사업자 주소를 이제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또 당연히 불안하잖아요. 이 시장 상황이 지금 알리 들어오고 테무 들어오는 것 때문에 거의 뭐 구매 대행이 이제 망한다. 심지어 브랜드 제품 팔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유튜브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 이제 여물통이라고 검색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축산 이제 염소 송아지 먹이통 뭐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구매 대행에서도 꽤 잘 팔리는 상품이거든요. 1페이지에서도 당연히 사입 제품보다 해외 제품들이 다 노출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물통이라고 이제 판다랭크에서 쳐보면 이 그 검색량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검색량이 54% 늘었다고 했죠. 이 데이터가 어디 기반이냐면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이버 기준. 어쨌든 그 여물통이라는 거를 이 중에서 일부는 구매를 하시겠죠. 알리가 나왔으면 검색하는 사람은 확 줄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준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여전히 고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잡음인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은 또 유튜브에서 조용해졌죠? 네. 저희가 10만 구독자 영상 찍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습관이 바뀌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악플이 꽤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이 검색량이 줄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습관이 안 바뀌었다는 거고 여전히 그러면 소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다른 건도 한번 볼게요.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팔리는 제품을 한번 쳐보자면 전기톱도 되겠죠. 자, 이것도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0.95%가 늘었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알리나 테무 이런 게 이제 이슈됐던 게 작년 한 10월, 9월부터 12월 이쯤 사이였는데 어쨌든 똑같은 시점으로 비교했을 때 작년 대비 이제 오히려 늘면은 늘었지 수요 자체가 전체 그래프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니까 지금 당장 몇 개월 정도 바라보고 하시는 분들은 잡음이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커머스로 돈을 벌고 싶다. 그 중에 구매 대행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제가 2, 3년 전에 했던 얘기가 여전히 먹힐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카페에 이렇게 실천하신 분들의 수익 인증글은 다 공개되고 글을 올리고 기록되고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제가 구두로 좀 풀어드리자면 제가 했던 얘기 지금 시장에서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유효한 얘기는 뭐냐면요. 2024년 기준이고 초보자들 아직 아무것도 안 해보신 분들 또는 이제 조금 해보신 분들 기준으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변하지 않은 거는 소싱처랑 소싱의 기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 국가 구매대행이 있는데 중국 구매대행 업자들은 타오바오나 티몰 또는 사입하시는 분은 1688 쓰고 있잖아요. 이 방식은 여전히 오케이예요. 여기서 상품을 소싱을 하는 거 맞고요. 그래서 새로운 소싱처나 이런 것들은 별로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핀도도나 알리에서 소싱해서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물건을 판매하는 능력이지 소싱처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타오바오나 티몰에서 여전히 소싱해도 20% 초중반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소싱처는 변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소싱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소싱법은 여전히 더더더 동일한 것 같아요. 소싱법은 알리나 테무가 들어와도 여기서는 거의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판매되고 저렴한 상품들 위주로 상품의 가지수가 훨씬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부터 말씀드렸던 그 방식으로 소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소싱할 때 이 원리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쉬운데 자, 예를 들면 카페트를 만약에 상품을 구매 대행 업자들이 소싱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카페트 같은 상품은 소싱을 해도 구매 대행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에요. 구매 대행 업자한테 제품을 구매할 고객들은 당연히 국내 판매자보다 이제 우리한테 구매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페트 같은 경우는 사입을 하기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인증이나 제품 단가나 이런 것들이 워낙 낮아서 그냥 뭐 몇 장만 사입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확인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카페트라고 치고 네이버 쇼핑에서 카페트라고 치면요. 보시면 이런 카페트 맞죠? 자, 보시다시피 광고를 지나고 나서 보면 국내에서 판매하는 카페트들이 1페이지를 장악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품들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도 심지어 쉽고 사입하기도 너무 쉬우니까 모두 다 1688에서 사입을 하는 상품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1페이지에 대부분 구매대행 해외 딱지 붙은 게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사입업자들이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게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니 이런 상품은 아무리 올려도 팔리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근거는 사입업자들이 쉽게 사입을 하고 그러면 쉽게 사입을 하다 보니까 인증도 필요 없다 보니까 제품 단가도 싸니까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소량 사입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배송기간도 이런 분들은 뭐 3일이면 끝날 거고요. 그러면 배송기간 자체에 밀려서 우리는 주문이 안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어떤 상품을 사입을 하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이런 의자 있잖아요.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사입업자들이 사입하기 되게 힘든 스타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은 사실 카페트보다 수요도 많이 없는데 단가는 카페트보다 훨씬 비싸죠. 인증 문제는 없지만
디자인도 엄청 다양해요. 그러니까 단가도 한 7, 8만 원 넘어가는 제품이면 사입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10개만 사입해도 70개고요. 뭐 색깔이 한 3종류만 있으면 이 제품을 소량 사입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입을 하기 힘든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 소싱을 하면 이 부분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의자는 뭐라고 이제 보통 키워드를 잡냐면 그냥 클래식 의자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런 상품들이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 보시면 물론 광고 제품은 제외하고요. 쭉쭉 내려가면 1페이지부터 벌써 이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나오죠. 해외 딱지가 다 붙어 있고 실제로 구매도 잘 되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1페이지에 다 해외 상품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가 올렸을 때 팔릴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그럼 이런 상품 말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밭 가는 기계 이런 것들도 이제 정말 많이 나가는 상품이고 여전히 지금도 잘 팔리는 상품이죠. 자, 이런 거 보시면 해외 제품이 1페이지에 거의 높은 비율로 많이 나와 있죠. 저는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제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입업자들 거의 뭐 다 못 들어온다 보시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제조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을 뿐이지 중국을 못 따라와요. 다양성이나 가격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다룰 수 있는 카테고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위주로 소싱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네이버 쇼핑에 이렇게 키워드로 검색해서 해외 제품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그런 걸로 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감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소싱의 기준은 전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더더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객단가도 한 15만 원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매출이 훨씬 더 많이 뛰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24년부터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이제 어느 정도 2, 3개월 지나고 6개월 정도까지 하신 분들이라면 상품도 좀 판매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는 잘 팔리는 상품을 진짜 광고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광고 돌리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커머스 레터에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댓글에 있는 이커머스 레터 좀 구독을 해주시고요. 광고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이 중에서 좀 잘 팔리는 상품이 있다면 여기서 한두 가지 정도는 사입을 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제품 판매하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초보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난이도이고 충분히 실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품을 뭐 사입해서 브랜딩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누구나 다 고수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고 바로 실천하기는 어렵지만 염두는 하고 계셔야 된다. 그래야 이제 다음 스텝 밟을 때 방향을 잃지 않고 다음에는 이거를 해야지라고 머릿속에 딱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2024년에는 업그레이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식재산권으로 고소등이 있다던데 해도 될까요? 무섭네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등록 프로세스 자체가 뭐 키워드를 걸러내고 하지만 모든 상품을 쳐다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더 높은데 반자동이나 수동 방식은 상품을 어쨌든 모든 걸 다 자기가 보고 필터링을 하기 때문에 확률은 훨씬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커머스 쪽은 이제 본인이 전업으로 이제 전향하신 정도라면 실제로 물건 판매에서 한 달에 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순이익으로 버시는 분들은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는 부업으로는 진짜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벌려면 이제 내가 하는 것들이 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초보자분들 대상이기 때문에 다루기는 힘들 것 같고 또 여러분들이 혹시 원하시면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다음 주제에 또 참고하거든요. 구매 대행 중인데 사입도 겸해서 하고 싶어요. 이제 하기 전에 주의사항 같은 거 있을까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가는 거 동시에 한다기보다는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사입을 하시다가 구매 대행으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입을 하다가 망한 케이스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상품을 고르는 안목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오랫동안 하다가 최근에 사입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사입 프로젝트가 그렇게 좀 매출이 그렇게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매 대행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상품들은 물건 그냥 그대로 사입만 하면 훨씬 잘 팔리겠네라는 그 감이 정말 90% 확률로 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상품들 다 사입해보면 판매는 무조건 잘 됩니다. 근데 그게 구매 대행으로서 이 안목을 길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밟아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제 구매 대행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사입을 하실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은 일단 사업자 분리해서 하시는 게 나중에 세금이나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요. 사입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매 대행이랑 다르게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많아요. 뭐 광고비라든지 창고, 뭐 3PL을 쓴다면 3PL 창고비, 그 박스, 포장 박스비, 뭐 테이프나 등등 사무용품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도 많으니까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현 시점 이제 이커머스로 돈을 벌고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로 풀면 좀 재미가 없고 말로 하다 보니까 그냥 휘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커머스 레터를 통해서 상세하게 조금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시고 도움되는 정보 또 원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다가 이커머스 레터 구독하는 걸 신청해 주세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최소 2번 정도는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하는데 돈 받거나 하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술이었습니다.